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야 정말 대단합니다. 자, 김문수 장관이 보수의 선두주자로 완전히 올라섰습니다. 누리 PD 예상이 너무 잘 맞아 떨어지니까 저도 무섭습니다. 제가 김문수 장관이 대선 후보로 거론 안 될 때부터 한동훈에서 김문수로 이렇게 사실 이제 옮겨가면서 김문수의 시대가 열린다. 보수에서 압도적 아마 대권 주자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보면서 방송도 많이 했죠. 수십 개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관련해 가지고요.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1위 범여 김문수, 범야 이재명입니다. 김문수 장관이 무려 15.6%. 이재명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추세를 볼 때 조만간 이재명을 따라잡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범보수, 범좌파가 뭉치면요. 범보수가 더 커요. 김문수 장관이 지금 범보수가 거기로 지금 몰려가는 겁니다. 범보수가 몰리면은 중도도 따라오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요. 정말 굉장한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자, 뉴스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요. 이제 여론조사 분석은 좀 이따 하고요. 자, 김문수 장관이 뜬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박근혜 대통령 그분이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입니다. 이런 발언들. 그리고 일본 국적 관련해가지고요. 아주 소신 있게 송기정이 어느 나라 국민이었습니까? 송기정이 대한민국 국기 달고 뛰었습니까? 일장기 달고 뛰었습니까? 이런 거죠. 그게 팩트거든요. 아무리 역사가 불편해도 진실은 진실이고 팩트는 팩트죠. 거기서 김문수 장관이 당시 욕을 먹었지만 그것 때문에 뜬 거예요, 사실은. 앞으로 큰 정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김문수 장관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가짜는 가짜다, 진짜는 진짜다라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편한 진실도 받아들여야 돼요. 불편한 진실도. 김문수 기소 안 된 윤 대통령 죄인 취급 너무하다. 민심 뒤집어지고 있다. 지난번에요, 국회에서 탄핵 계엄 관련해 가지고요, 계엄 이후에 서영교가 국회에서 모든 장관들을 이제 이렇게 세웠죠. 전부 다 국민들에게 사과하라면서 고개 숙여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절을 하라 그랬던가요? 그랬잖아요. 야, 정말 개창비 다 떨었죠. 그런데 그때 대한민국의 자존심 혹은 애국우파 자유보수의 자존심을 지켜준 단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김문수 장관입니다. 김문수 장관만 꼿꼿하게 서영교를 노려보면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일어나지도 않았고요. 그 모습, 엄청났죠, 사실. 그런 것들이 김문수를 오늘날 일약 보수 대권주자로 만들었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분은 원래 과거가 너무도 화려합니다. 화려해도요, 정말 진실한 화려함입니다. 진실한 화려함. 그냥 이미지만 좋은 게 아니고요. 걸어왔던 길 자체가 엄청난 카리스마와 함께 어떤 서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개인적인 서사를 찍어 누를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죠. 김문수 장관의 이야기는 진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되는데요. 제가 이건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 독특한 카리스마, 남들과 차별화되는 어떤 그런 용기, 불굴의 투지, 이런 것들이 오늘날 김문수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것이 반국가 세력 척결, 대한민국 정상화 아닙니까? 그걸 하는 데 있어서 그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홍준표, 오세훈 이런 사람들도 좋지만 이 사람들은 너무 기능주의자 같잖아요. 행정은 잘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국가관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울 수 있을까? 반국가 세력 척결할 수 있을까? 이 물음 앞에는 그 사람들도 허물허물해집니다. 물음표밖에 안 생긴다고요. 그걸 딱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김문수 하면 딱 느낌표로 다가오는 거죠. 자, 이런 발언도 정말 용기 100배 아닙니까? 김문수 기소 안 된 윤 대통령 죄인 취급 너무하다. 민심 뒤집어지고 있다. 그렇죠. 요즘 민심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보십시오. 43. 몇 프로까지 왔더라고요. 자, 이제 조만간 45를 넘어서 50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 완전 바뀝니다. 저쪽 좌파들, 특히 탄핵파들 난리 날 겁니다. 패닉 그런 상황이 오겠죠. 김문수 장관이 그 흐름에 올라탔습니다. 기호지세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 2심까지 유죄받은 국회의원들도 많고 대한민국 헌법에도 법원 최종 판결 전에는 무죄 추정을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유독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 기소도 안 됐는데 완전히 죄인 취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민심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저항을 하고 있다.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자, 윤 대통령 국무위원들 비상기업 만료에도 종북 좌파들을 놔두면
나라가 거들난다.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종북 혹은 종종 세력이죠. 이들과의 일대 이제 전쟁을 선언한 게 바로 12.3 계엄입니다. 이것을 이제 개성 발전시키고 뭔가 이렇게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인물은 김문수 장관 외에는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엄청난 결과물이 나왔네요. 김문수 장관 15.6, 이재명 42.0, 정당 지지율도 이제 국민의힘이 똑같네요. 37대 36.3이네요. 초접전 양상입니다. 자, 이게 뉴델리에서 나왔습니다. 뉴델리. 뉴델리는 사실 여기는요, 여론조사가 정확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부터도. 어쨌거나 지금 대선주자 지지율을 쭉 읽어보시면요. 자, 이재명 1위, 자, 김문수 장관이 보수 1위, 전체 2위. 자, 이렇고요. 그 다음에 오세훈 9.7, 상당한 차이잖아요. 김문수와 오세훈, 벌써 여기는 뭐 오차 범위 밖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유승민 9.6. 전체 여론조사에서 유승민의 9.6,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이거는 뭐 앞으로도 크게 힘쓰기는 어려울 겁니다. 한동훈 9.4, 홍준표 6.3, 이준석 4.1, 안철수 2.0. 자, 뭐 답 나왔습니다. 차기는 이 둘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물론 이재명이가 살아있다라는 전제, 이재명이는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나가리 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기 대선이 열리면 몰라도 조기 대선이 아닐 경우에는 끝까지 못 가겠죠. 그럼 이재명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겠죠, 누군가. 지금 봐서는 김부겸, 김동연, 우원식이도 요즘 좀 끌떡거리고 있는데요. 김경수 그 4명 중에 1명이겠죠. 자, 그런 사람 정도면 우리 김문수 장관이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와도, 이재명이가 나와도요, 이재명이 갖고 있는 모든 장점을 1대1로 붙여보면 전부 이깁니다. 김문수 장관이. 경기지사끼리 이제 과거 둘 사람 다 경기지사를 했잖아요. 거기서 업적을 비교해도 김문수 장관이 이기고, 경력을 봐도 김문수 장관이 이기고, 경력 화려하거든요. 국회의원 3번, 경기지사 2번, 그리고 지금 장관도 했고요. 그리고 경산의회 위원장에다가 과거 노동 경력이 있잖아요. 노동계의 전설입니다. 우리나라 노동 운동사에서요, 원톱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야말로 전설적인 인물로서 노회찬, 심상정이 한때 우상으로 섬기던 사람 아닙니까? 유시민까지도 이 김문수의 쫄이에요, 사실은 원래. 자, 그런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뭐 엄청난 과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그런 어떤 파란의 드라마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손가락 잘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고생했던 이야기, 그러면서 뭐 입지전적인 뭐 그런 어떤 길을 걸어서 검정고시 같은 걸 거쳐서 대학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뭐 사법고시 패스하고 뭐 인권 변호사 된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또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 잘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이재명이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가볍게 이제 능가하는 인물이 바로 김문수 장관입니다. 김문수 장관은 그야말로 그 시대 전체가 그 어깨 위에 올라가 있었죠. 이재명은 자기 개인의 이유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뭐랄까 험한 길을 걸어봤고요.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국가와 민족이 있었죠. 그래서 차원도 다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서사 대결에서도 김문수 장관이 압도합니다. 여기 이재명을. 그리고 지역 구도에 있어서도 말이죠. 김문수 장관은 경상도 출신이면서도 경북 이제 영천이잖아요. 영천. 그리고 경기지사를 또 2번 했고 거기 앞에서 경기도에서 또 국회의원을 3번 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도 상당한 강세를 띨 수가 있습니다. 장점이 드러날 겁니다. 경기도 출신들은요. 예전에 경기지사들 많이 이제 다녀갔지만 뭐 임창열 그 직선제 이후에 말이에요. 임창열, 손학규, 이인재, 남경필 뭐 등등. 그리고 여기 김문수 장관, 그리고 또 여기 이재명. 그중에서도 가장 뛰어났던 인물이 김문수라 그러죠. 2번이나 했습니다. 판교를 개발하고 등등 엄청난 업적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가 되고 잘 사는 그런 자치단체가 된 데는 김문수의 역할이 크다 그러죠. 자, 어쨌거나 이제 이런 인물입니다. 국가관 투출하고요. 좌에서 우로 왔기 때문에 더더욱 뚜렷한 국가관을 갖고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인물로는 최적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쭉 보시면요. 한동훈의 이제 추락이 이제 눈에 띄죠.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범보수에서 일단 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마이너리티에 이제 불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연령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김문수 장관의 선호도가 29.3,
한동훈 14.1 이렇게 나오군요. 자,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김문수 31.2, 뒤이어 오세훈 18.7, 한동훈 16.6. 홍준표가 여기서는 완전히 그냥 끝났네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과욕 부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자, 범야권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이 42, 김동연 7.1, 이낙연 6.2, 김부겸 5.9 이렇게 나왔군요. 자, 다만 범야권에서는 없다도 20으로 꽤 높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정당 지지율 조사, 민주당 37, 국민의힘 36.3. 사실상 이제 골든 크로스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여론조사는, 조사 기관이 어디입니까? 한번 봅시다. 한길리서치군요. 한길리서치. 한길리서치에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뉴데일리와 한길리서치. 여기는 예전부터도 여론조사 지지율이 꽤 높게 나타났죠. 자, 아무튼 김문수의 급부상이 눈에 띕니다. 앞으로 정말 볼만할 것 같습니다. 조기 대선 뭐 없겠죠. 그렇지만 조기 대선이 만일에 된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대결이고요. 조기 대선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5년 임기 다 채우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요. 여기 이재명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겁니다. 자,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문수 정말 대단한 급부상입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대선 주자 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나이는 좀 있죠. 김문수 이분이 70대 초반인데 신인이나 다름없어요. 신인. 나이가 많아도 그동안 계속 출마하고 이런 사람이면요. 소위 신선한 맛이 없고 낡았다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김문수 이분은 지금까지 그런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대선에 대한 꿈은 갖고 있었지만 뭐 대선 주자로서 뭐 출마했다거나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상 70대 신인이죠. 그래서 김문수를 이렇게 수식하는 좋은 말 가운데는요.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70대 신인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자, 김문수의 시대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